네, 반갑습니다. 손용화입니다. 요즘 장마가 계속 있었는데요. 지난주 말에 이제 장마가 거의 지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언제 비가 또 계속 내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장마가 지나간 것 같으니까 좀 다행입니다. 오늘은 범용철강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재료가 되겠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요거는 SS라고 표현을 합니다. SS. SS 30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앞에 것은 기호고, 뒤에 것은 인장 강도를 얘기합니다. 인장 강도. 그래서 SS 235, 275, 315, 410, 450, 550 6종이 있고요. SS 410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315, 410, 315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 315에서 450 정도까지를 많이 쓰고 410을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빔이나 이런 사각각관, 그 다음에 채널, 그 다음에 앵글류, 일반적인 플레이트들이 여기 해당을 하겠고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이기 때문에 건축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기계용으로도 좀 쓰기도 하지만 건축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빔 같은 경우는 건축용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거죠. 각관 같은 경우는 기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쓰고요. 채널 같은 경우도 기계와 건축용으로 두 가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S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절곡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용접, 절곡, 그 다음에 용접도 굉장히 잘 되고요. 기계에서 보면은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이제 플레이트들, 그 다음에 강도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블록 형태의 부품들, 이런 것들에 범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금액도 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S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기계 부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재료죠. SM 같은 경우는 건축용으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기계용으로만 개발된 탄소 함유량이 여기서 보다시피 높기 때문에 탄소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강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탄소 함유량의 차이가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하고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로 나눠집니다.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요거 SS 같은 경우는 최대 0.3% 미만 이하죠. 그 다음에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SM 같은 경우는 0.1에서 0.6% 정도까지로 이제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압연이 가능한가의 차이,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는 기계 가공으로 제작하도록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빔이나 각관 파이프 등과 같은 압연 제품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압연이나 아니면은 롤링을 해서 만드는 제품들 같은 경우 재료는 대부분 SS를 사용하고 있어요. 열 처리 가능 여부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세 가지는 특별하게 구분을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열 처리가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는 기본적으로 탄소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표면 경화 열 처리가 가능하고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는 경화 열 처리가 안 됩니다. 열 처리를 하려 그러면은 열 처리는 기본적으로 탄소 함유량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재료 재료 기호는 SM의 땡땡C, 요거 탄소라는 C를 의미하는데요. 요 C가 붙어 있고 이게 숫자로 10, 12, 15 이런 식으로 쭉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탄소 함유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 부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SM20C와 25C를 가장 많이 쓰고요. 30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도가 필요한 부분에 간헐적으로 좀 사용하고 많이 사용은 안 해요. 35C, 30C, 35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 재료상에서는 많이 취급을 안 합니다. 자, 표면 경화 열처리를 하지 않고 경도와 강도가 모두 필요한 축이나 키, 핀과 같은 부품들은 45C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맞춤 핀을 산다 그러면 45C 핀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판매도 하고 있고, 이거보다 좀 더 경도와 강도가 필요한 키나 핀 같은 부품은 50C, 55C, 58C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표면 담금질 경화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9CK, 15CK, 20CK는 표면 침탄 경화 전용 재료예요. 9CK, 15CK, 20CK. 요거는 표면 침탄 경화. 예. 담금질 경화하고 침탄 경화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이 재료편에 이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큰 챕터로 보면은 후처리와 열처리 쪽이 있어요. 그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구강하고 합금강. 이거는 이제 공구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절삭용 공구들 있죠? 절삭 공구들. 네, 이 절삭 공구에 특화해서 나오는 재료가 공구강이에요. 근데 경도나 강도가 일반 앞에서 봤던 SM 계열의 기계구조용 탄소강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경도나 강도가 필요할 때는 공구강을 부품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열처리도 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공구강이 있고, 그 다음에 합금강이 있습니다. 탄소 공구 강제, 요거는 절삭 공구에 사용되는 탄소 강인데요. 상온 및 고온에서 경도가 높고, 내마무성이 크며 인성이 크고, 열처리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절삭 공구 외에도 경도나 내마무성이 요구되는 기계 부품에 두루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공구강이지만 공구 이외에도, 공구의 어떤 용도 이외에도 경도나 내마모성이 필요한 그런 기계 부품에는 이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재료 기호는 STC로 표현을 합니다. STC, 요 뒤에 140, 120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요게 이제 뭐 옛날 기호로는 STC 1, 2, 3, 4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 요거는 이제 옛날 기호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계 부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열이 STC3예요. STC105.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STC 계열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실제 KS 기호가 있고요. KS 기호가 있고, GIS 기호도 있습니다. GIS는 일본 공업 규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DIN 규격, DIN 요거는 독일 규격입니다. 독일. 요거는 일본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장에서는 KS 기호로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는데, GIS 기호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 실제 책자 아니면 카탈로그 상에도 GIS 기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TC 같은 경우에는 GIS로는 SK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SK1, SK2, SK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SK와 STC는 같은 건데, 요거는 KS 기호고 요거는 GIS 기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주요 용도라고 쭉 나와 있는데요. 그냥 잠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이제 적어놨네요. 시중에서는 STC 대신에 GIS 규격은 SK3, SK4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합공공구강입니다. 합공공구강은 앞에 탄소공구강은 탄소 함유량을 높여가지고 만든 재료인 반면에 합공공구강은 재료 안에다가 여러 가지 합금들을 섞어가지고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품들이죠. 그래서 공구나 금형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래 만들어진 거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기계 부품에서도 간헐적으로 특수한 부분에 많이 쓴다. 여기 이제 합금공구강은 STS가 있고요. STD가 있고 STF라고 있어요. 그래서 열간 금형용이나 냉간 금형용이냐 아니면 절삭 공구강용이냐 내충격 공구강용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기계 부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도가 필요한 샤프트, 지그의 팁, 경도와 강성이 필요한 곳에 적용을 합니다. 탄소공구강하고 다른 점은 열 처리 후에 탄소공구강은 취성이 있는 반면에 합공공구강은 취성이 적고 인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 재료라고 할 수 있죠. 탄소공구강 이제 부품의 어떤 특성이 좀 더 고급화된 특성이 있어야 된다. 즉 취성이나 인성에 좀 더 민감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성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탄소공구강보다는 합공공구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STS3, STD11은 강도와 경도, 내마모성이 필요한 기계 부품에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 재료예요. 이 두 가지 재료는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STD11, 62 같은 경우에는 히터블록이나 실링바 등 열이 가해지는 부품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 STD 61종 여기 있죠? 62종 이런 거는 열간 금형용이에요. 금형 자체가 열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들이 금형은 이제 충격이 가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열이 가해지는 어떤 부품들이 기계 부품에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럴 때는 STD 61종이나 62종을 사용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 가지고 STD11 같은 경우에는 STD11은 냉간 금형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TD11에다가 열을 가한다. 그랬을 때 어떻죠? 적합하지가 않죠. 이건 냉간 금형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알고 재료 선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기계 부품 재료 중에 하나가 고탄소 크로뮴 베어링 강제, 고탄소 크롬 베어링 강인데요. 요 재료는 베어링 강, 그 다음에 고탄소 크롬 강, 고탄소 크롬 베어링 강 등으로 불리고요. 내마모성, 인성, 내충격성 등 우수한 기계적 성질이 매우 우수하고 베어링 재료로 특화돼서 개발된 제품이에요. 이 재료는 이름에서도 베어링 강이죠. 우리가 베어링이 내륜 있고 여기 이제 볼들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이 축이 있고 외륜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하중이나 아니면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볼, 그 다음에 외륜, 내륜에 그런 하중들이나 진동이 계속 전달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견뎌야 되죠. 찌그러지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재료로서 이 고탄소 크롬 베어링이 개발이 된 겁니다. 탄소도 높고 크롬도 함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KS 기호로는 STB1, STB2, STB3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에서는 일본 규격인 SUJ, STB하고 SUJ하고는 같은 재료입니다. 요거는 KS 규격이고 요거는 GS 규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KS 규격하고 GIS 규격을 두 개를 다 같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KS 규격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KS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TB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이런 기호를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SVJ 1, 2, 3, 4, 5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LN 가이드의 레일, 볼, 부시 등 가이드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은 SVJ2의 표면열 처리 HRC 55에서 58에서 64까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구조용 합금강 강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한 표, 이걸 전부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표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망간강 계열이 있고요. SMN이라고 표시하는 망간 크롬강 SMNC, 그 다음에 크롬강 SCR, 그 다음에 크롬 445까지 크롬강이고, 그 다음에 크롬 몰리브덴강 SCM이라고 표시하는 게 있고요. 니켈 크롬강 SNC라고 하고, 그 다음 니켈 크롬 몰리브덴강 SNCM,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기계 구조용 합금강 강제 같은 경우에는 기계 구조용으로 특화해서 만들어진 합금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어 같은 것들, 기어는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내마모성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내마모성. 그 다음에 내충격성이 있어야 되죠. 내충격성이 있으려면 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런 특성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 처리가 가능해야 되죠. 이빨 부분이 마모가 잘 일어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내마모성이 있어야 되지만 열 처리를 해서 그 치형 부분에 치형이 이빨끼리 맞닿는 부분을 열 처리를 해서 그 내마모성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충격이 이빨끼리 맞물려 돌아갈 때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내충격성도 가져야 되고요. 여기 재료들 중에 시중에서 아니면 우리가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열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재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파랗게 표시된 재료 있죠? 요거는 표면 담금질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들이에요. 이렇게 표시한 재료들. 그래서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어떤 거를 많이 쓰냐? 가장 많이 쓰는 게 SCR 415, 420, 그 다음에 SCM 420, 415, 그 다음에 SNC 415 같은 경우 SNCM 415, 420. 자, 이런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계를 하면서 많이 안 썼던 재료들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렌치 볼트 있죠? 우리가 그 육각 홈 부치 볼트를 렌치 볼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이 안에 육각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요게 이제 렌치 볼트라고 하는데, 요 재료가 SCM 435로 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100% 이걸로만 제작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재료를 가지고 렌치 볼트 만듭니다. 자, 다음은 스프링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 부품의 스프링은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강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 스프링강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여기 안에는 여러 종류의 재료가 있어요. 스프링 용도로 쓰는. 그래서 스프링 강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스프링 용도의 강이라고 사실은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SPS라고 표시하는
예, 스프링강이 있고요. 1번 규격으로는 SUP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아노선이 있어요. 이 차트가 이제 뒤로 넘어왔는데요.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SPS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런 합금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재료들이고요. 비틀림 횟수나 이런 건 뭐 선지름에 따라 가지고 좀 나눠지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PW라고 하는 건 피아노선, 여기 이제 피아노선이죠. 예, 피아노선 PW1, 2, 그 다음에 피아노선 PW3. 여기 보면 이제 선지름에 따라 가지고 예,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선이 있고 피아노 선재가 있고, 예, 피아노선의 계열로는 피아노선, 오일 템퍼선, PC 강선, PC 강연선, 와이어 루프 등의 제조에 이용하는 선재에 가는 것이고, 재료 기호로는 SWRS 땡땡A 또는 SWRS 땡땡B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땡땡에는 62부터 98이 있어요. 이런 피아노선이나 스프링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재료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열거해서 설명해 드리긴 좀 어렵고요. 우리가 미즈미 카탈로그를 보면은 미즈미의 그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스프링 쪽이 있거든요. 이 스프링 쪽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어떤 재료를 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쭉 보시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이제 대표 강종이 어떤 것들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용 오일 템퍼선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프링에 사용되는 재료고요. 재료 기호로는 SWO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 굵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굵은 거 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4mm, 직경이 4mm 이상 12mm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밑에 이제 쿠션을 해주는 그 스프링도 있죠. 그 압축 스프링. 그 다음에 이제 기차 바퀴와 그 몸체, 기차에 보면은 바퀴가 있고 여기서 받쳐주는 이 스프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직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스프링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큰 거고. 그 다음에 뭐 1mm에서 15mm 정도까지는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강도 선재가 스테인리스 강도 스프링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용으로 쓰고 있는 스테인리스 재료 같은 경우에는 용접 재료용 스테인리스 강선재는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규격으로 정합니다. 용접을 해야 되는 와이어지만 와이어를 용접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재료 기호는 STS라고 표시를 해요. STS 땡땡땡. 그리고 오스테나이트계 같은 경우는 앞에 3으로 시작하고 페라이트계는 앞에 430, 430, F434가 있고요. 마르텐사이트계는 403, 4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출 경화계는 STS 631 J1이 있습니다. 선재인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는 뒤에다가 WR을 붙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STS 예를 들어서 뭐 304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은 이 STS는 케이스 규격이고요. GS 규격으로 하면은 STS가 아니고 SUS, 서스라고 합니다. 서스. 자, 서스 304라고 그냥 하면은 얘가 판지인지 아니면은 뭐 블록 형태의 덩어리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와이어라는 거를 표시할 때는 다시 WR을 하고 304의 WR 와이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KS 이 재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세히 알으려 그러면은 KS 규격의 KSD, KSA가
A는 일반이고 케이스 B 같은 경우에는 기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눠져 있는데 D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재료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스테인리스 강부터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재료 부분이 제가 요즘 보니까 관심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조회수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설계를 하면서 직접 이런 용도로는 이런 재료가 좋다 저런 재료가 좋다라고 제가 검토를 해 드리는 게 사실상은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만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도면을 놓고 제가 이제 이 온라인 강의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 설명들만 드리는데 제가 기초교육에 관련되는 이런 영상들이 거의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설계 사례들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좀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좀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